자, 이번 시간에는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비용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구조에서 나오는 그 비용 함수를 이와 같이 J of 세타로 정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로지스틱 회기의 비용 함수의 일반화된 형태, 특히 그 출력층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K라고 하면은 그 K개의 노드에 나오는 값들에 대한 차이 값을 다 반영하는 비용 함수 값이었죠. 자, 이와 같이 비용 함수 J of 세타가 정의되고 나면은 이 J of 세타의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그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즉 J of 세타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그런 세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J of 세타가 어떤 형태인지 정의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이미 우리가 비용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경사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세타 지점에서의 그 경사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즉 이 편미분 방정식이 풀어내야 되죠. 즉 파샬 D 오버 파샬 D 세타 L번째 레이어의 JI라는 IJ라는 그 컴포넌트 모든 거에 대해서 이때 L번째 레이어로부터 L 플러스 1 레이어로 우리가 그 forward propagation 시킬 때 사용하는 웨이팅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의 엘리멘트 하나하나는 다 그냥 실수값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엘리멘트 값에 대한 그 편미분 값을 우리가 구해야지만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세타를 우리가 그 계산해 나감으로써 점점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수학적으로 어널리틱한 솔루션을 구하지는 않고요. 이미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비용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 진행되는 방향이 거꾸로 백 프로퍼게이션 된 방향으로 진행된다 해서 그 알고리즘이 이름이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forward propagation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서 구하는데, 이 비용 함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그 특정한 입력값, 이 레이어 1이 입력값에 해당되고 레이어 4가 출력값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출력값이 예상되는 출력값인 y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과 그 우리가 계산한 h of x 잘못된 값, 그것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h of x 값, 즉 우리가 예상하는 그 입력값으로부터 출력값까지의 이 계산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산한다는 뜻이죠.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 계산하는 입력이 출력으로 가는데 계산하는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일 첫 레이어는 보통 우리가 입력층이죠. 입력층은 무엇을 넣습니까? 주어진 x값, 즉 입력값, 우리가 샘플 그 훈련 자료를 x, y 쌍으로 주어졌다고 할 때 이 x 값을 여기에 당연히 넣겠죠. 그렇지만 보통 추가적으로 바이어스 텀이 여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생략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1이라는 값을 갖는 바이어스 노드를 하나 추가시키는 거고요. 보통 이것을 이제 모든 레이어마다 A라는 그 액티베이션의 약자인 기호를 써가지고 여기에 각각의 층에 오는 값을 A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그 A 값은 당연히 A1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얘가 A1이라고 이제 우리가 약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자, 그 중에 일부분,
모든 내용은 x 값을 넣어서 우리가 표현해 줬고 추가로 이렇게 바이어스 노드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 2에 있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액티베이션 값 두 번째 레이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값은 이 1번 레이어에서 전달된 값을 다 곱하고 더한 값에다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적용을 한 결과죠.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컴퓨테이션이 이와 같은 매트릭스와 벡터 연산이 곱셈이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주어진 A1에다가 행렬을 세타를 곱하는 거죠. 즉 이 부분에 우리가 그 와이어들의 연결된 상태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세타1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1번 레이어에서 2번 레이어로 갈 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A에 1이라는 벡터가 곱해진 그 결과는 G2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왜냐하면 2번 레이어의 그 액티베이션 될 값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 값에다가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것이 바로 A2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여기서는 A2라는 값이 얻어지겠죠. 지우개로 좀 지우고 시작할까요? 즉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겠죠. 그렇지만은 여기도 또 그 바이어스 층을 하나 바이어스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어스 노드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넣어서 물론 이거는 모든 레이어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형태를 가질 거고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레이어로 5군데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즉 A1에서 A2를 계산하고 A2로부터 A3 여기에 A3라는 그 소위 3번 레이어의 모든 노드 값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계산하는 방식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산하고 난 다음엔 또 여기에 바이어스 유닛 하나를 더 넣어서 이 출력 노드 마지막 계산하겠죠. 그게 바로 A4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붙여서 이제 그 계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기 A4라는 이러한 그 출력층 값이 되는 거고요. 사실 A4는 다른 말로 해서 H of X, 즉 우리의 그 가설의 결과값이고 이 가설의 결과값 H of X는 주어진 그 Y 값과 또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Y 값과의 그런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그죠? 이거 같지 않을 테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식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계산을 위한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기호 하나를 또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델타라는 기호를 하나 쓸 겁니다. 델타는 보통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인데 수학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델타 L 그 J라고 지금 표현할 건데요. 그 슈퍼스크립트 L은 레이어 L번째 레이어를 나타내는 거고 J는 그 J번째 노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모든 이 노드의 값이 우리가 예상하는 값과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 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역으로 계산해 내야겠죠. 즉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그 레이어의 경우에 제일 먼저 자명한 우리가 그 차이를 먼저 알 수 있는데 즉 그 델타 4J라고 하면은 네 번째 마지막 레이어 L이 4니까요. 요 네 번째 레이어에서의 J번째 노드에서의 차이 잘못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미 구한 값이 여기에 A4라고 이렇게 구해놨죠. A4는 당연히 A41, A42, A43 각 4개의 값이 구해졌을 겁니다. 그죠? A1, A2, A3, A4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 네 번째 그 레이어라는 슈퍼스크립트를 써놓으면 되겠고요. 이것이 무엇과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y라는 값 여기서는 당연히 y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4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y의 네 번째 엘리멘트 또는 y의 세 번째 얘는 y의 두 번째, y의
첫 번째 엘리멘트와의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뭐 벡터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좀 간편하긴 합니다. 앞으로는 워낙 서브스크립트가 많은 복잡해지니까요. 모든 J번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벡터로 표현해서 그 델타 그 네 번째 레이어의 그 델타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네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 forward propagation에서 마지막에 얻은 값이죠. 그 빼기 y의 y는 그냥 당연히 y죠.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y도 벡터로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 한 후에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게 이 에러 값, 그 출력층에서의 그 오차인데 그 오차가 과연 얼마만큼 그전 레이어에서의 오차였는지, 그 이전 레이어에서는 어느 정도 오차였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겁니다. 즉, 각각의 노드마다의 잘못된 정도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델타 4라는 값이 계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이전 레이어, 바로 요 레이어에서의 그 잘못된 정도, 델타 3를 구하게 됩니다. 이 델타 3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델타 4에다가 그 앞에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3부터 4를 연결해주는 그 소위 가중치 행렬 세타 3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 세타 3를 역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트랜스포즈에서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해당 노드 연결됐던 그 값들이 거꾸로 해당하는 노드로 다시 그 되돌려지는 그런 현상인데, 즉 이 세타 3 레이어에서의 그것을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그것을 이 델타 4에다 여기다 곱하면 그 개수는 당연히 그 이전 레이어 개수 델타 그러니까 3 레이어 3에서의 노드 개수만큼만 딱 나오게 돼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곱해주냐면 사실은 곱셈을 여기 해주는데 여기서 그 dot하고 이 그 소위 에스터리스크 표현을 해줬는데 이거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입니다. 우리가 그 매트릭스와 벡터를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행렬에서는 벡터와 매트릭스를 곱할 때 좀 다른 연산이 도트 프로덕트가 취해지잖아요. 이 연산은 아닙니다.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에요. 요 다음에 오는 값이 뭔지를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요 다음에 오는 값에 해당되는 것을 엘리멘트로 우리가 그 지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것만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그러니까 이 그 도트 연산 곱하기 연산은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 하나가 있고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B라는 벡터. 근데 그 크기는 똑같아야겠죠? 4개, 4개. 그래서 이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친구와 곱하기 이 친구 곱하기 이거, 이 친구 곱하기 이거, 이 친구 곱하기 이거. 결과는 똑같이 같은 크기의 벡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연산을 이렇게 도트 그리고 별표하면 곱하기를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요 텀이 중요한데 사실은 수학적인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3번째 레이에서 액티베이션 되기 전의 값이 바로 G3였잖아요. 그것의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그 소위 미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G of 여기서 위에 프라임 기호는 우리가 미분이라는 그 기호인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표현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계산된 그 값은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값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즉 그 결국엔 그 레이어에서 또 여기서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입니다. 우리가 자꾸 지워져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를 좀 안 보이게 하니까 지우지를 말고 거기다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엘리멘트 연산 곱하기 1 빼기 그 A3 이거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서 생기는 그 함수 형태인데요. 그냥 이것은 그 별다른 증명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즉 그 G3에 대한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치를 여기다 곱해줘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요 오차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합한 그 결과값이죠.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은 그 세타의
3번째 레이어에 그거에 트랜스포즈 곱하기 델타 4번째 레이어 거 거기에다가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하는데 그 액티베이션 3번째 레이어 또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하는데 여기다가 1 빼기 a의 3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야지만 그게 바로 델타 3 값이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3를 구했으면 역시 또 이걸 가지고 델타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레이어 2에서의 오차. 그렇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델타 1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델타 1이라는 거는 있질 않습니다. 즉 입력값이기 때문에 입력값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값은 정확히 맞을 거니까 우리가 잘못된 노드에서의 차이는 델타 2부터 델타 L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 구하는 방식이 거꾸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4를 구한 다음에 델타 3, 델타 3를 델타 2 각각을 구하고 이것을 구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용한 제일 처음에는 그 출력층에 그 예측되는 원래 값 그 y 값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사용한 그 가중치 매트릭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번 사용했던 그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계산하는데 이 델타 값을 계산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델타 값을 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소위 미분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 값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수학적으로 그 비용함수 j of 세타의 그 세타 L번째 레이어 ij번째 엘리멘트에 대한 미분치는 정확하게 이런 수식으로 주어집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결국에는 근데 간단한 건데 모든 노드마다 액티베이션 값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L번째 레이어의 J번 노드의 액티베이션 값이죠. 이거는 forward propagation에서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 때 다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델타 값만 알면 됩니다. 노드에서의 이번에는 L 플러스 1 레이어의 그 다음 레이어죠. J번째 노드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델타 값은 백 프로포게이션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으로 모든 노드에서의 A 값을 구해놓고 그리고 백 프로포게이션 하면서 모든 노드에서의 델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맞춰서 곱셈만 해주면 그게 바로 주어진 그런 비용 함수의 그 세타의 ij번째 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그 미분치 즉 편미분치가 돼서 그게 바로 그라디언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경사 하강을 하는데 활용하게 되면 되는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적으로 또 우리가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서 이번에 역전파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가 주어지겠죠. 그 M개의 데이터, 훈련 자료가 주어질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쌍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X값과 Y쌍, 그리고 X는 벡터고 Y도 벡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스칼라일 수도 있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근데 그거는 그 큰 차이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캐피털 그 델타라는 의미로 이렇게 델타 L, I, J는 모두 0으로 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L이라는 거는 당연히 레이어의 개수고요. 그죠? 그 레이어의 개수만큼의 요 행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I, J는 각각의 그 L 플러스 1 레이어와 L 마이너스 그러니까 L 레이어의 노드 개수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그 첫 번째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의 개수만큼 그 당연히 여기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에 대한 그 델타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for i는 1부터 m까지 당연히 한번 그 루프를 돌 때마다 x의 i번째 입력값과 그죠? 그리고 y의 i번째 입력값을
그 활용을 해야겠죠. 일단은 제일 xi번째 입력값이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 레이어에 이제 입력값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xi를 ai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1번 그 처음 레이어니까 인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으로 주어진 그 훈련 자료 xi를 우리가 할당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xi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AI를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A1이죠. 액티베이션 1, 1번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가지고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순번이야.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forward propagation을 수행하면 즉 그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 L번 레이어까지 우리가 계산이 다 가능한 건 알 수 있죠. 그것은 당연히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가정한 세타 값, 그 세타 1, 그리고 세타 2, 세타 3 그것을 곱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만 거치면 되겠죠. 자, 여기서 forward propagation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지금 i번째 샘플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y의 그 i번째 값을 우리가 그 주어진 훈련 자료를 가져다가 그 마지막으로 얻어진 그 L번째 마지막 그 출력층 액티베이션 값과의 차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제일 먼저. 그러면은 그 L번째 레이어,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그 오차를 델타라는 벡터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백프로포게이션 시켜야 된다 그랬죠.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델타 L을 알면 델타 L-1, L-2, 델타 2까지, 델타 1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값은 틀릴 리가 없으니까 델타 2, 두 번째 레이어의 노드 값의 그 오차를 우리가 구해서 모든 노드의 잘못된 그 값의 크기를 다시 구할 수가 있고 그 값을 가지고 뭘 구합니까? 그레디언트 값을 구한다 그랬죠. 즉 여기서 그 대문자 델타 L sub ij라고 한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값을 담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그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누적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그라디언트, 두 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그라디언트, 그것을 다 사용해서 평균을 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당하는 i번째 훈련 자료의 그라디언트 값은 어떻게 구해요? A하고 델타 값만 알면은 노드에서 그것을 그 우리가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곱해서 넣고 그것을 충분히 모든 M에 대해서 평균을 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기 여기 뒤에 나오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IJL이라고 하는 거는 그 평균 내지 않은 모든 훈련 자료의 그라디언트 값인데 그것을 평균 내야지만 우리가 평균 그라디언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분의 1 곱해주는 거고요. 그 추가적으로 regularization 텀은 우리가 regularization이 그 적용되는 그 알고리즘에 쓰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일단은 그 주의할 점은 노드 그 소위 바이어스 노드에 대한 이 세타 값은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j가 0인 것은 제외하고 모든 요 세타 값들의 그 제곱하는 값을 여기서 요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제곱 값을 곱해서 람다로 더해주고 그것을 m으로 나눠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는 그 람다를 곱해주는 건 요건 그 소위 regularization이 들어간 거니까 그죠? regularization을 포함한 그 텀을 얘기하는 거고 j가 0일 때는 요 regularization 없이 요 부분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뜻으로 이 d라는 요 어레이 완성하는 과정이네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바로 이 d l sub ij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모든 그 노드에서의 기울기 값, 즉 비용 함수의 그 변화에 따른 이 노드 함수의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라디언트 값이 바로 여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한번 그 1차원의 경우를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평축이 세타고 이 수직축이 j 오브 세타인 경우에 이 주어진 한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 값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 그라디언트 값의 그
반대되는 방향, 마이너스 붙인 값을 그 조금씩 증가시키면은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이 그 세타 값이 가장 그 이상적인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 미니멈에 해당되는 J가 그 세타를 얻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힌트가 되는 그라디언트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소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